건강한 삶을 위한 지침서 TBC 클리닉 건강 365입니다. 요즘 병원에 통증 환자들이 많이 늘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여기저기 아픈 고령층뿐만 아니라 운동을 즐기는 생활체육인이 많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이런 통증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두 분은 어디 아픈 데 없습니까? 아픈데 너무 많죠. 네. 특히나 저는 방송에서도 자주 이야기를 했다시피 마라톤 잘못 나갔다가 맞아요. 제가 무릎이 완전 아작났다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오죽하면 제가 마라톤 네. 뛰고 난 후에 계단을 네. 봉을 안 잡고는 내려가지 못할 정도로 아팠었거든요. 맞아요. 심하게 네. 아팠었죠. 네, 요즘은 또 이렇게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도 아프더라고요. 그래요. 어떡해요? 아니 저도 또 이게 누가 더 아픈지 이런 얘기하는 것 대결하는 것 같은데 같아요. 네. 전 또 애 둘맘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애 키우다 보면은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 노래 아시잖아요. 뭐요?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네. 그게 다 아프다고 해서 나온 노래예요. 네. 그게 그럼 동요가 머리, 아니라 어깨, 무릎, 발 다 아파. 엄마의 이런 애환이 담긴 노래. 그럼요. 예. 그래요. 두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힘들게들 사는군요. 두 분 다. 안 아프세요? 그래요. 오늘 잘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우리 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통증, 그 가운데서도 어깨와 허리 문제에 대해서 짚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알려줘요 닥터스. 이번 주제는 어깨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질환이죠.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닥터스 구센병원 장효원 원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굿센병원 장효원 병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얘기 나눌 주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회전근개 파열인데요. 네. 두 분은 그 회전근개가 어떤 부위인지 아십니까? 당연하죠. 회전 근개 이거잖아요. 네, 이거. 그러니까 이거 어깨 돌려주는 거, 도와주는 거. 맞는 말이긴 해요. 근육, 예. 개, 걔는 뭐예요? 멍멍. 그럴 리가 있어요. 멍멍. 자, 이럴 줄 알고 6시에서 막힐 줄 알고 제가 약간 공부를 좀 해봤는데요. 네. 갑자기 머리가 새하얘진다. 뭐였냐면요. 네. 돌아올 회, 구를 전, 근육 근, 그리고 마지막 개가 바로 덮을개. 그래서 근육을 덮고 있다. 회전근개라고 네. 하죠. 맞나요? 그래요. 예. 예은 씨가 예습을 많이 해왔는데요. 한자로는 뜻이 정확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자만 들어서는 명확히 이제 개념이 떠오르지 않는데 오늘 닥터스를 모셨으니까 한번 구체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회전근개가 무엇이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부위인가요? 네, 회전근개는 어깨를 감싸고 덮고 있는 그 네 가지의 힘줄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제 팔을 들어 올리거나 돌리는 동작을 가능하게 하고요. 어깨 관절이 흔들리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를 감거나 옷을 입거나 뭐 물건을 들어 올리는 이런 일상적인 동작 대부분에 회전근개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깨를 그래요? 감싸고 있는 그런 근육이다. 네. 뭐 이렇게 힘줄이 4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요. 힘줄이 이렇게 4개가 덮여 있다는 게. 네. 네. 아니 사실 우리가 평소에는 이런 존재도 모르고 살지만 이게 어깨를 다치게 되면은 회전근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를 깨닫게 되죠. 맞아요. 사실 뭐 그렇습니다. 옷 입을 때나 일상생활할 때도 어깨 불편하면 진짜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죠. 그렇죠. 우리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한 그런 부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어깨 통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 가운데 최근에 회전근개 파열인 경우가 참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참 원장님 많이 흔한 질환이라면서요? 어떻습니까? 이게 좀 비교적 흔한 질환인 것 같습니다. 네. 어깨 통증의 좀 흔한 원인 중에 하나이고 특히 50세 이상일 때는 나이가 들면서 힘줄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 발생 빈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에서는 약 20, 30%, 70세 이상에서는 증상이 없더라도 절반 가까이에서 회전근개 파열이 발견된 정도로 굉장히 흔한 질환입니다. 생각보다 정말 훨씬 많습니다. 사실 그래요? 뭐 저도 농담으로 어깨 아프다 했지만 때때로 네. 잠잘 때 어깨가 불편하기도 하고 네. 저희 어머니도 어깨가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하시는데 네. 회전근개 문제가 아닌지 한번 알아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아까 무증상인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증상이 없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아까 또 MC님께서 아프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요. 방송 전에. 병원 가세요. 병원을 안 가요, 우리가. 그러니까요. 근데 그래요. 그럼 회전근개 파열 이게 뭐 노화 때문에 생기는 건지 왜 생기는 건지 또 궁금하거든요, 원장님.
예, 원인은 크게 퇴행성과 외상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이제 노화에 의한 퇴행성 변화로 이 힘줄이 점차 약해지면서 이제 발생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네. 반면 넘어질 때 이제 손을 짚거나 이제 무거운 물건을 갑자기 들거나 그럴 때 발생하는 외상성 파열도 있습니다. 그런 거 이외에도 이제 퇴행성 경우처럼 반복적으로 어깨 사용을 많이 할 때 역시 이제 파열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외상인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네. 뭐 어떤 배구였나? 이렇게 스포츠 경기 중에 네. 선수가 이렇게 어깨를 바닥에 쾅 부딪혔어요. 어. 그리고 나서는 어깨가 빠졌다. 어머.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운동, 특히나 이제 스포츠 종목에서 그런 경우가 종종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전문적인 용어로는 탈구라고 맞아요. 아, 탈구.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네. 격한 운동을 하다가 이런 심각한 어깨 부상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운동하다가 원장님 회전근개가 파열되는 경우도 많이 있나요? 네. 예, 운동으로 인한 부상으로 이제 회전근개가 파열되는 경우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야구, 테니스, 배드민턴처럼 이제 팔을 머리 위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오버헤드 스포츠 종류 이제 스포츠에서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네. 또한 수영처럼 어깨 사용이 많은 스포츠도 이제 종종 회전근개 파열을 볼 수 있습니다. 오. 젊은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외상에 의해서 갑자기 파열되는 경우가 조금 더 많고요. 네. 중장년층에서는 이미 힘줄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운동을 계기로 파열되는 경우가 좀 흔합니다. 네.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운동하다가 어깨가 빠지는 것 같은 느낌 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어깨의 불안정성에 대한 문제로 회전근개 파열과는 조금 다른 양상의 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아, 운동하다가 갑자기 빠진 듯한 그 어. 느낌은 그러면 다른 거네요. 네. 저는 사실 수영이 전신 운동이라고 해서 되게 그쵸. 좋은 운동인 줄 알았는데 어깨가 네. 아플 때는 수영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팔을 좀 많이 사용하는 그런 운동도 좀 자제를 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요즘 또 테니스 치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아유. 더더군다나 조심을 하셔야겠어요. 그렇죠. 네. 테니스 치는 분들 늘 지금 머리, 어깨, 무릎, 발무릎 네, 다 노래를 또 네. 네, 달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네. 또 이게 어깨 질환 하면은 또 딱 떠오르는 게 아. 50견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흔히 이제 나이 들어서 갑자기 어느 날 팔 들어 올리기가 힘든데 이렇게 네. 느껴지면 그게 50견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지난번 시간에도 저희가 50견을 한번 다룬 네. 적이 있긴 맞습니다. 했는데 원장님 50견과 회전근개 파열 어떻게 구분하면 될까요? 초기에는 항상 네. 구별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질환을 살펴보면 50견은 어깨 관절낭이 유착되고 굳으면서 염증을 예하게 그런 질환이고요. 회전근개 파열은 힘줄이 손상되어서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50견은 이제 통증과 함께 모든 방향으로의 어깨 움직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회전근개 파열은 특히 이제 팔을 들어올릴 때나 팔을 뻗을 때 이제 통증이 있거나 힘 빠짐이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초기에는 증상이 비슷해서 정확한 진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오른쪽 팔이 이렇게 옷 입을 때 이런 양복 같은 거 재킷 입을 때 네. 한쪽 팔은 이제 자연스럽게 들어가는데 아픈 쪽이 이렇게 제낄 때 좀 많이 통증을 느끼거든요. 이런 경우는 뭐 어떤 걸로 봐야 될까요? 둘 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둘 50견이나 네. 회전근개 검사를 파열.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병원 가서 제가 엑스레이 찍어보겠습니다. 병원 가세요. 그래요. 오늘 여러 번 이야기를 하게 아프지 될 것 마세요.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네.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을 하나 제가 해볼게요. 네. 원장님 50견 정말 50이 되어야 발생하는 질환일까요? 제일 궁금했습니다. 사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50대에 주로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붙여진 이름이지 네. 실제로 50대에서만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네. 통계적으로는 40대에서 60대 사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그러면 아까 전에 또 50견이랑 회전근개 파열 증상이 좀 다르다고 하셨는데 네. 네. 회전근개가 파열되면 네. 또 어떤 특징적인 증상이 나타나는지 그렇습니다. 궁금합니다. 예,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병원을 찾아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초기 증상은 늘 비슷하기 때문에 네. 사실 충분한 휴식을 하고 회복 기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통증과 불편함이 지속되면 꼭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회전근개 파열의 대표적인 증상은 어깨 통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팔을 들어 올릴 때 혹은 옆으로 뻗을 때 통증이 심하고 밤에 아파서 잠을 설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이제 외상 후에 갑자기 이제 팔이 올라가지 않다거나 통증이 지속되면 반드시 병원을 가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사실 우리가 어깨가 막 뻐근하거나 아프면 병원 가야지 생각하기보다는 그렇죠. 며칠 쉬어야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맞습니다. 하잖아요. 자연 치료 될까? 예, 근데 우리가 팔을 이렇게 옆으로 들어 올리거나 막 할 때 뻐근하고 아프면요, 단순 근육통이 아니라는 걸 인지를 네. 좀 해야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아프면 버티지 말고 이제 병원에 가야 되는데 아까
아까 영석 씨도 저보고 빨리 병원에 가보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장님 어떻습니까? 제때 진단받지 못하고 이렇게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네. 예, 이제 보통 힘줄이 파열되면 네. 말려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파열의 크기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오. 이제 사실 어깨를 얼마만큼 쓰냐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과거 연구에 의하면 1년에 약 5mm 이상 이제 파열이 진행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열된 힘줄은 이제 그 근육이 점점 위축되고 지방 변성이 진행하게 되어서 나중에 수술을 받게 되더라도 예후가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증상이 지속된다면 조기에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듣기만 해도 그렇군요. 정말 무섭습니다. 파열에서 그렇습니다. 그치지 않고 또 힘줄이 말려 들어간다는 그 표현 네. 자체 좀 무섭지 않아요? 무서워요. 네. 뭐든지 무슨 병이든지 키우지 말고 병원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 건강 패밀리 다들 네. 건강하게 유행어인데요? 일단 뭐 우리도 중요하지만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이 더욱더 중요하니까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렇게 회전근개 파열이 의심돼서 병원을 찾게 되면은 제가 아까 사진을 찍어본 엑스레이 찍어본다 말씀을 드렸는데 엑스레이 찍는 게 맞나요? 아니면 MRI 뭐 이런 것도 같이 하게 되나요? 네.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네. 이제 먼저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시게 되면 전문의가 진료를 보면서 이학적 검사를 통해서 어깨 가동 범위와 근력을 평가하게 되고요. 네. 이후 말씀하신 대로 엑스레이나 초음파, MRI 검사를 통해서 관절의 상태나 동반된 다른 병변을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파열이 장시간 지속되었을 때 보이는 뼈가 자라는 혹은 골극이라고 하는 뼈의 변화를 엑스레이를 통해서 보고 이제 파열을 의심할 수는 있지만 네. 실제 회전근개 자체는 엑스레이에서 볼 수가 없는 그런 병변입니다. 그래서 오. 초음파나 MRI 검사를 통해서 평가를 하고요. 특히 이제 MRI 검사는 이제 파열의 크기와 근육의 위축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회전근개 파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만 찍으면 다 보이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네. 회전근개 쪽은 이제 MRI를 찍어봐야 알 수가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딱 그런 줄 알았거든요. 엑스레이 찍으면 다 돼. 엑스레이 찍어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그럼 만약에 MRI를 찍어서 회전근개 파열이 진단이 됐다. 그러면 또 어떤 치료를 할 수 있는지 혹시 수술해야 되는 건 아니죠? 수술해야 돼요? 사실 모든 환자가 수술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파열의 크기가 부분 파열이면서 증상이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 주사 치료, 운동 치료 같은 비술적 치료를 먼저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 파열의 경우이거나 부분 파열이더라도 보존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네. 우리가 파열이라는 말만 들으면 수술을 떠올리는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 네. 다 수술이 필요한 거는 또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일단은 좀 안심이 되네요. 네. 그래요. 안심은 되는데 뭐든지 빠른 진단이 중요하다는 거. 유행어 한 번 더 그래요. 해주시겠어요? 마지막이에요 오늘. 병원 가세요. 우리 시청자분들 병원 가세요 아프면. 귀에 딱지 앉으실 것 같아.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렇다면 원장님, 약물이나 어떻습니까? 주사 같은 비수술적인 치료는 어떤 역할을 하고 또 효과가 실제로 좀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분 파열의 경우에서는 우선 비술적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비술적 치료에는 기본적인 물리치료와 약물치료, 주사치료, 그리고 뭐 운동치료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일부 급성기의 크기가 작은 부분 파열에서는 콜라겐 성분의 주사를 이용해서 파열된 힘줄이 어느 정도 회복되는 경우가 보고된 바가 있으나 네. 제한적인 경우가 많고요. 대부분의 치료의 목적은 이제 통증을 줄이고 어깨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네. 즉 이제 대부분의 비술적 치료는 이미 끊어진 힘줄을 다시 붙이는 치료가 아니라 네. 이제 기능을 도와주는 점이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끊어진 힘줄을 다시 이어붙이는 게 아니라 통증을 줄여주는 그런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이란 말씀입니다. 하지만 뭐 또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네. 이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예. 수술은 어떻게 하게 되나요? 예, 수술을 결정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존적 치료에도 증상이 지속되거나 젊은 환자의 외상성 파열 또는 완전 파열에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현재는 대부분 관절경을 이용해서 작은 구멍을 통해서 이제 몸속을 진입해서 봉합하는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수술 방법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예전에는 사실 어깨를 막 크게 절개해서 수술했다 이렇게 네. 알고 있었는데 네. 관절경 수술을 많이 하죠. 네. 이게 이제 절개 범위가
좁으면 네. 환자들이 회복하기에도 엄청 빨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수술법이 날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봉합술과는 또 다른 개념의 치료법이 사용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떻게 네. 보면 이게 참 중요한 오늘 주제일 수도 있겠는데 어떤 건가요, 원장님? 예, 최근에는 회복을 많이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네. 이제 이전 수술과는 조금 더 다른 발전된 방법으로서 생체 유도성 콜라겐 패치를 이용한 치료가 많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기존의 봉합술을 보강하거나 부분 파열의 환자한테 있어서 힘줄의 재생을 촉진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 또한 부끄럽지만 좀 꾸준히 운동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면서 회전근개가 파열됐거든요. 그래서 예. 수술과 함께 콜라겐 패치 부착술을 시행받았습니다. 이야. 그렇군요. 이렇게 치료해 주시는 분들은 절대 안 아프실 줄 알았는데 네. 인간미가 조금 느껴지죠. 느껴집니다. 예. 그래요. 예. 근데 대체 어떤 운동을 하셨던 거예요? 새벽에는 수영도 하고 아. 크로스핏이라고 하는 역도와 뭐 체조가 섞인 동작도 꾸준히 하다 보니까 네. 너무 열심히 제가 운동을 사시는 잘 거 아니에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셨군요. 와, 예. 대단하시다. 자, 이렇게 그 정형외과 업계 전문의도 너무 무리를 하면 다칠 수 있다. 그러니까요. 이런 걸 몸소 우리 원장님께서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네. 원장님께서 받으신 이제 시술이 생체 유도성 콜라겐 패치라고 하셨는데 생체 유도성이라는 말이 좀 생소합니다. 그쵸. 콜라겐은 저 알아요. 뭐 이제 닭발, 돼지 껍데기, 피부 좋아지는 피부에 거. 좋은 거, 예, 네. 피부 좋아지는 콜라겐 맞죠? 그래요. 어, 자, 화나셨나요? 낯설고도 익숙한 단어의 조합입니다. 생체 유도성 콜라겐 패치. 네. 이름이 긴데 네. 이게 어떤 치료법인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원리를 조금 설명드리자면 네. 사실 콜라겐으로 만들어진 특수 패치를 손상된 힘줄 위에 이렇게 부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콜라겐 패치가 일종의 틀이 되어서 네. 우리 몸의 혈관과 이제 세포들이 자라 들어오면서 새로운 힘줄 조직을 형성을 유도할 수 있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손상된 힘줄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발판과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군요. 진짜 그냥 이 패치를 어깨에 그냥 탁 붙이면 되는 거예요, 원장님? 피부에 묻힌 파스처럼 묻히는 건 아니고요. 네, 네. 관절경을 이용해서 힘줄 파열된 힘줄 위에 정확하게 네. 이제 흡수가 가능한 이제 스테이플러 같은 재질을 이용해서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치라고 해서 피부에 직접 이렇게 겉에 붙이는 게 아니라 네. 관절경을 이용해서 힘줄에 직접 부착하는 그런 거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좀 생소하고 네. 신기한 네, 그런 신기하다. 치료법이 아닐 수가 없겠는데 이 시술의 장점이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기존 수술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이런 생체 유도성 콜라겐 패치를 사용하게 되면 손상된 힘줄의 두께를 증가시키고 치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부분 파열일 때 기존의 봉합술 같은 경우에는 장시간 보조기도 착용해야 되고 이에 따라서 재활 기간도 길 수 있지만 콜라겐 패치만을 부착하는 경우에서는 봉합사가 없기 때문에 네. 보조기를 착용을 하지 않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비교적 빠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재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나 대파열 혹은 광범위 파열처럼 재파열의 위험성이 높은 환자분들에게는 이 재파열의 위험성도 조금 낮춰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기존 봉합술을 대체한다기보다는 결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보조 치료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수술 효과를 좀 높여주거나 음. 또는 뭐 재발을 좀 막아주는 그런 역할이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또 원장님이 실제로 이 시술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네, 좀 더 환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그러니까요. 잘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무섭진 않으셨어요? 지금은 완전히 아프죠? 네, 회복을 하신 아팠나요? 거예요? 네. 많이 아프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실제로 수술을 경험해 보았는데요. 이제 수술하고 경과는 좀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오. 네. 수술 후에 느끼는 불편감도 크진 않았고요. 네. 예상보다는 빠르게 회복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팔 다시 사용한 입장에서 네. 수술하고 4주 정도 지나서 다시 수술방 위에서 환자분들 수술을 해줄 수는 야. 있었고요. 우와. 네, 현재는 일상생활과 가벼운 운동은 큰 무리 없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분들한테 좀 더 현실적으로 설명을 좀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겠다. 생각보다 이제 빨리 이렇게 회복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보통 그 시술 후에 회복 기간은 어느 정도나 잡아야 될까요? 또 재활 기간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회복 기간의 경우는 이제 환자분들마다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술 전에 가지고 있던 파일의 크기에 따라서 회복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분 파일에서 콜라겐 패치만 부착하게 되면 이제 수술을 하고 회복은 2주에서 4주간 간단한 팔걸이만을 착용해서
이제 90도 내에서 팔을 쓰면서 아. 일상생활을 하게 되고요. 네. 4주가 지나서 조금 더 적극적인 재활을 통해서 이제 재활을 경험하게 되는데 한 2, 3개월에 걸친 이제 재활을 통해서 조금 완전한 가동 범위와 간단한 근력 운동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어. 그러니까 제대로 된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요. 이게 뭐 어깨를 막 빨리 써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제어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어요. 그렇습니다. 맞죠. 회복에 한 2, 3개월 정도는 걸린다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고 네. 그렇다면은 이 이름도 생소한 생체 유도성 콜라겐 패치 시술, 이 회전근개가 파열된 모든 환자에게 적용이 가능할까요? 대부분의 봉합 가능한 회전근개 파열에서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파열의 범위가 매우 크거나 근육 위축이 심해서 봉합을 할 수가 없어서 건이전술 또는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전에 또 재파열이라는 말씀하셨는데 네. 뭐 시술이나 수술 후에 다시 또 재파열이 되시는 분들이 좀 종종 계신가 봐요. 무리하시다가 네. 네. 재파열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회전근개 수술을 받았다고 해서 재파열이 절대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네. 치과에서처럼 충치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그러네요. 치아가 사실 충치가 생기지 않는 것과 비슷한 원리인 것 같습니다. 회전근개 역시 이제 힘줄 상태가 좋지 않거나 이제 파열 범위가 크거나 회복 과정에서 무리하게 사용하게 되면 다시 재파열의 위험성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치료가 끝났다고 우리가 안심할 게 아니라 네. 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양치도 그러네요. 하루에 3번 하시죠? 3번 하듯이 이렇게 2번 하는데요? 2번 하는구나. 오, 2끼만 먹는구나. 예. 어쨌든 우리가 어깨도요 잘 관리하고 아껴줘야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오늘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그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 오십견처럼 이렇게 그냥 놔두면 자연 치유도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원장님? 예, 안타깝지만 한번 완전히 끊어진 회전근개 힘줄이 저절로 다시 붙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다만 이제 젊은 환자한테 있어서 외상성의 부분 파열일 경우에는 비수술적 치료만으로도 통증이 좋아지고 기능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파열 정도에 따른 맞춤 치료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럼 수술 후에 우리가 네. 운동은 언제부터 할 수 있는지가 네. 궁금해요. 그렇죠. 원장님. 궁금해요. 아까도 비슷한 내용이 나온 네. 것 같은데 일상생활은 수주 이내 가능하지만 네. 가벼운 운동은 3개월 전후로 많이 권유를 드리고 있고요. 테니스나 야구, 골프 같은 그런 스포츠는 6개월 전후 그렇게 설명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반년 정도. 네. 다만 파열 크기에 따라 회복 상태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뭐 혹시 특별히 주의를 해야 하는 운동이나 아니면 좀 도움이 되는 운동이나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 어깨에 도움되는 운동은 회전근개 자체를 강화하는 운동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어깨뼈 자체를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견갑골, 날개뼈 주위 운동을 함께 이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제 고무밴드를 이용해서 가볍게 회전근개를 이제 스트레칭하는 그런 운동뿐만 아니라 네. 이제 월 슬라이드라고 이제 팔을 벽에 붙여서 움직이는 운동 같은 것들, 월 엎드려서 슬라이드? 네. 팔을 뒤로 돌려주는 Y 운동 이런 네네. 운동들이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네. 무거운 중량을 머리 위로 많이 드는 운동은 오히려 손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장님 네. 어깨가 아플 때 옆으로 몸을 돌려서 자는 거는 그래요. 괜찮나요? 아니, 많은 환자분들이 여쭤보는데요. 네. 그게 무의식이기 때문에 조절을 네. 할 수 없다고는 생각하지만 네. 파열된 힘줄 있는 쪽으로 자는 것은 사실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그게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어깨가 아픈 쪽으로는 아무리 그 깊은 잠에 들어도 네. 안 눕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아프니까. 아프니까. 예. 무의식에서도 아픈 걸 안아봅니다.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참지 말고 병원에 빨리 가서 병원 가세요. 정확한 진단 받아보는 게 좋다는 걸 또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싶네요. 네. 자, 좋은 치료만큼 중요한 게 꾸준한 관리와 올바른 생활 습관이 아닐까 싶은데 마지막으로 어깨에 좀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건강한 어깨 관리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평소 이제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통해서 어깨 관절을 부드럽게 유지해 주시고요. 어깨 주변 근육과 이제 견갑골, 날개뼈 안정화 운동을 이제 꾸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리한 반복적인 동작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특히 야간 통증이나 팔을 들기 어려운 증상이 이제 지속되면 조기에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으실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알려줘요 닥터스는 구센병원 장효원 원장과 함께 회전근개 파열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머리를 감고 옷을 입고 물건을 드는 그런 평범한 일상은
건강한 어깨가 있을 때 가능한 그런 일생활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깨 이상 신호가 있다면 지체 마시고 빨리 병원 찾으셔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 받아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원장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